안녕하세요. 악의 마음 있는 자들의 송하영 역을 맡은 김남길이라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준영입니다. 사이코패스적인 아니면 소시오패스적인 범죄자들을 면담을 하실 때 네. 잡히지 않았으면 자기가 완벽했다고 믿었겠지. 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라지만 잡혀서 얘기해보면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합리화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자기가 하는 것들을 피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인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피해갈 생각들도 다 하고 있었나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게 범죄자들의 거의 대다수 체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쇄살인 범들은 억울하다. 왜? 내가 계속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이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결국 뭐냐? 죄책감이 나는 안 나죠. 잡힐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잡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잡힌다고 생각해. 두 번째는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잡힐 때 아유 속이 시원하다. 왜? 어차피 나는 체포될 건데 근데 그 지금이라도 잡혀서 속이 시원하다.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뭐 이런 반응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둘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면담을 초창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범죄자들은 계속 복귀를 해. 내가 어디서 실수했지? 아 그래요? 내가 왜 잡혔지? 그러니까 유영철이 같은 경우도 정주영의 범행을 자기가 학습할 때 저게 족적 발자국 때문에 잡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최초에 체포됐을 때 자기 신발창 밑창을 먼저 뜯어낸 것이 가장 처음에 증거인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 뭐냐? 실수한 거지. 내가 잘못 잡힌 거야. 그러니까 안 잡히리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내가 완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잡히고 나서야 네. 그 내가 거만함이나 그것 때문에. 오만함들이 그때 잘못했구나 그 실수라구나 하는 걸 법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그런 그렇지. 상황이에요. 이 범죄자들이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들이 수감되어 가지고 연쇄 범죄자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무릎을 뭔가 무엇 때문에 실수 그다음에 이제 진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교수님이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셨을 때 우리가 면담을 했었을 때와 신중 디지털 범죄들을 이제 이게 자행되는 것들을 보시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또 얼마 전에 아동 그 성착취물 네. 를 다수 만들고 보관했던 자도 체포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상당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자들이에요. 왜냐면 교묘하게 지금 이 범죄와의 접점을 약간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호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접점들이 모호하게 시작을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그 푸딘더 도어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가 있어요? 문지방 넘어가기 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한 발 빠뜨리게 만들면 한 발이 넘어가. 그래서 자기가 그 지배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 그다음에 그 행위로 인해서 돈 벌고 수많은 사람이 가입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사회를 비난하고 모두를 공범화 시켜버리고 이런 그 행위들을 아주 그 몇 개의 범죄를 넘나들면서 저지르는 아주 통제되고 진화된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유기하는 거에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걸로 이제 범죄적인 유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데 그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있잖아요. 요즘 들어 더 동물 학대에 대한 것들이 아동 학대 못지않게 동물 학대도 그럼요. 많아지니까 네. 동물 학대가 결국엔 그게 사람에도 옮겨가고 범죄적으로 좀 확장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요즘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에부터 계속 동물학대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있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디지털적인 게 되게 발전해서 그런 걸 올리면서 그게 이제 많아지게 보이는 건지. 예를 들면 성범죄가 되게 많아졌는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유형이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동물학대나 아동학대가 많아지는 것들은 어떤 입장으로 접근을 해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의 동물 학대나 아동 학대의 행위가 본질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느냐.
자기 감정을 그냥 표출하기 위해서 하느냐의 문제에서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모호해진 지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나의 감정, 나의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물 학대를 하고 자기 감정을 마구 표출하면서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이것을 드러냄으로 해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려서 놀라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자기의 만족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 쾌락에 대한 그 절정들이 다른 방향으로 더 자극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쾌락을 그렇지. 갖고 있는 연쇄살인범들은 네. 또 다른 대상을 찾으려고 계속 제외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범죄자들은 반응이 중요한 거지 이 이 좋은 반응인지 나쁜 반응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반응 자체가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이런 이상 심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존감하고 자기 효능감은 좀 다르거든요. 이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효능감인데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어.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왜곡된 그 되게 심리 무서운 상태. 생각이네요. 근데 되게 거의 무서워. 뭐 꼭 성범죄가 아니라 그런 학대가 아니라 디지털적인 모든 관련된 범죄자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유형별로 보면 그런 어떤 유형이 지금 등장을 등장하고 했다 있다라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범죄자들이 학대를 해서 뭔가를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고 표현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안 좋은 반응이든 좋은 반응이든 폭발적으로 뭔가가 몰렸을 그렇죠. 때에 그거를 즐기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안 갖고 영향을 안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멈추나요? 그것을 지금 사실은 알 수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기존에 없던 유형들이어서 사실 제가 일반화시켜서 몇 가지 케이스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아마 이 몇 개의 케이스들을 본다면 일단 그 이 자기의 만족감을 증폭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이 자체가 멈추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어떤 유형에 대해서 딱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아니면 어떤 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치를 취하긴 하지만 여기서 반응을 안 보이면 다른 대상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 확률도 있네요.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디지털 아니면 SNS상의 집단 어떤 테러나 뭐 이런 문제들은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성착취 범죄는 좀 결이 달라요. 이거는 자기가 이런 만족감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공격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막 자기가 사회나 이런 뭔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통제감 이게 이제 디지털 성범죄로 넘어가면 무한한 확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마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최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사이버 수사대가 경찰이든 검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이버 범죄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극악무도해지면서 사이버 수사대도 계속 같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뭐 어떤 그 예를 들면 미제 사건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 범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것들 뭐 자료 조사도 해보고 이제 그런 사이버 수사대에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이런저런 가지 물어보면 웬만한 것들은 수사를 했었을 때의 증거 자료나 뭐 다 추적이 돼가지고 다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수사를 의뢰를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조사를 해서 잡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도 맞아요. 따라서 같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이버 수사대도 계속 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과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네. 그래서 뭐 외국 경찰한테 뭐 이렇게 기법을 전수하기도 하고, 네, 그런다고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또 한 가지 법적인 변화는 스토킹이 스토킹, 예. 22년 만에 법안이 통과돼서 어찌 됐건 그것도 문제점 가스라이팅이죠. 문제가 있어도 시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사이버 수사대도 지금 아동 성착취 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 위장 수사가 가능하게 지금 법안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변화거든요. 이건 함정 수사와 위장 수사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함정 수사. 그러니까 함정 수사는 범죄 의도가 없어도 범죄를 저지르게 만게 함정을 파는 거고 맞아요. 위장 맞아요. 수사는 기존에 일어나고 있던 범죄의 속으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게 마약 범죄였었어요. 마약 범죄는 위장 수사가 가능했었어요.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물론 이제 보안 장치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그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는 수사관들이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용어 맞아요. 뭐 이런 것부터 전부 일일이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외국이 다 우리보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애초부터 아동 성착취물은 무조건 위장수사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성착취 자체가 문제지만 특히 아동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관념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권영 교수님이랑 요즘 최근에 이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네. 신종 디지털 범죄들도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되게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그렇죠. 것들에 대한 법안 또 여러 가지 대책 방안 이런 것들도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번에 또 이제 저희가 이 악의 마음 있는 자들이 방송하기 전까지는 한두 번 더 교수님이랑 또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교수님이 시간이 되시면 또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합법소년들에 대한 그 법률적인 게 사실 되게 미약하잖아요. 이것이 목표가 동기화된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